한국에서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이죠. 이 시험이 치러지는 날, 한국은 말 그대로 멈춥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되고 건설 공사가 중단되며 심지어 군사훈련까지 연기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이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한국의 수능 영어 시험을 집중 조명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명 높게 어렵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인용했죠.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다. 미친 수준이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수능 영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BBC는 12월 11일 자사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한국 수능 영어 문제를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수능 책임자가 미친 영어 시험 문제를 내사퇴했다. BBC는 두 개의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 철학을 다룬 34번 문항, 그리고 비디오 게임의 가상현실 인식을 다룬 39번 문항이었죠. 그리고 영어권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풀어보시겠습니까? 칸트 문제의 일부를 들어보시죠.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법치주의가 자유를 보장한다는 칸트의 견해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문은 계속해서 홉스의 사상과 비교하며 악마들의 국가까지 언급합니다. 39번 문제는 더 난해합니다. 게임 참여자가 아바타를 통해 가상세계를 지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단어 선택과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이용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말장난이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글쓰기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BBC가 주목한 건 문제의 난이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영어권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국어 실력에 자신이 있는데도 39번 문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똑똑해 보이려고 길게 늘어놓았지만 본질적으로 의미 없는 글이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은 왜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 영국에는 스타머 총리와 스트릭틀리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학생들이 이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느라 창의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다는 풍자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단 3.11%에 불과했습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작년 수능의 6.22%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수치죠. 교육계에서는 적정 1등급 비율을 6%에서 10%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12월 10일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정격 사임했습니다. 그의 사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BBC는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12명의 평가원장 가운데 3년 임기를 온전히 마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대부분은 문항 오류로 사임했고 5평가원장은 문항의 난이도로 사임한 첫 번째 사례다. 수능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평가원장의 4분의 3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불영어 논란이 수험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받아야 수시 합격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1등급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고3 수험생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이 서로 비슷해 끝까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BBC는 한국의 수능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수능은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악명 높은 8시간짜리 마라톤 시험이다. 이 시험은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직업, 소득, 미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문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청소년이 이 시험을 준비하며 평생을 보낸다. 일부는 4살 때부터 학원이라는 사립교육기관에 다닌다.
4살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나이에 이미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어민조차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인천대학교 정채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는 문제 푸는 요령을 주입하게 된다. 영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난해한 지문을 빠르게 해석하는 기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영어 영문학 교수는 이 시험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독해력과 대학에서 접하게 될 자료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에서 칸트의 법 철학을 원서로 읽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게임 산업 전문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전공이 몇 개나 될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이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수능이 대학 진학을 넘어 사회적 지위 상승과 경제적 안정, 심지어 좋은 결혼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극심한 압박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우울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험의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변별입니다. 좋은 학생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실용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수능 영어는 잘하지만 실제 영어 회화는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셋째,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4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집안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출발선이 같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삶을 앗아갑니다. BBC가 지적했듯이 한국 청소년들은 평생을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바칩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학원과 집, 학교를 오가며 문제집만 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BBC의 보도는 전 세계에 한국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인가? 오승걸 평가원장의 사임으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평가원장이 되든 수능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런 논란은 반복될 것입니다. 30년간 평가원장의 75%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4살 아이가 영어 유치원 시험을 치르는 사회, 고대 문자 같은 영어 지문을 해독하느라 청춘을 보내는 사회,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일까요? BBC는 기사 말미에 칸트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면 문제를 풀어보라. 하지만 진짜 시험해봐야 할 것은 칸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놀란 한국 수능 영어의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